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지금 이력서 넣으러 가요. 알바 하려고 하거든요. 제 수입으로는 충분히 근사하게도 이제 주문이 잘 들어와서 제 수입으로는 충분히 이제 먹고 살 정도가 되긴 했는데, 저한테는 목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루기에는 수입이 아직 모질라요. 제 목표는 2년 뒤에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남자친구한테 많이 의지하고 있는데, 결혼할 때조차도 남자친구한테 많이 의지하고 싶지 않아서 그때는 제가 해갈 도리들을 다 해서 가고 싶어가지고 적금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달에 거의 한 100만 원 돈 적금을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내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사업 자재를 사고 이러려고 하니까 사실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적금에 쓸 수 있는 적금 부을 돈들은 알바로 충당을 하려고 면접 보러 갑니다. 오늘 면접 볼 곳은 키즈카페고 저희 동네에 있어가지고, 근데도 차로 가긴 해야 돼요. 이게 저희 동네가 진짜 촌구석이어서 어디든 가려면 다 차 끌고 나가야 되는, 물론 차 없이 갈 수도 있긴 한데 대중교통이 거의 잘 안 오기도 하고, 그거 기다릴 바에 그냥 시간을 아끼자, 약간 이런 마인드 라서 일단은 주 4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주 3회로 하고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되나 싶어요. 거기서 딱 원하는 시간대를 알려준 건 아니고 그냥 언제 할 수 있냐라고 해서, 제가 주말에는 이제 땜빵으로 가능하고 나머지는 평일은 4일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화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당근이 아주 좋아요. 당근에 올라온 알바였는데 알바몬보다 당근이 더 쓸만한 게 많이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갔다가 잠깐 또 사무실 들려서 일을 좀 하고, 이제 어버이날이라 밥 먹기로 해서 오늘 저녁은 그렇게 하루가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저 면접 보고 왔는데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붙어도 안 가려고요. 진짜 너무 속상해. 진짜 친구한테 전화해서 펑펑 울고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펑펑 울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되게 자존심도 상하고, 그냥 뭔가 이 나이 먹고 알바하려고 대학교를 나왔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이러려고 퇴사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러려고 사업했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진짜로 저는 돈을 모으고 싶은 마음에 알바라도 해서 돈을 뭐 거기서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닌데 안 올라 그랬는데 진짜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되게 구구절절 설명을 해요.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일 때문에 기분이 나빴고 이랬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처음에 찍었던 이유는 제가 알바 면접에서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리고 이렇게 알바 면접 때문에 기분이 나쁜 일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솔직히 못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알바를 할 수 있을 줄 알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바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라는 거를 처음부터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처음에 이제 화장하면서 오프닝 영상을 찍었는데, 면접을 볼 때 되게 기분 나쁜 질문들을 여러 개를 하셨고, 거기서 제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저도 기분이 언짢았는데 그분도 기분이 언짢아 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걸 저도 직감을 할 수 있었고, 면접에 붙더라도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드리면 또 되게 길어져가지고 자세히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냥 제가 기분 나빴던 포인트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을 하자면, 물론 거기가 키즈카페였는데 바쁜 건 이해가 가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제 알바생들이 없었고, 사장인지 사장 부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성분 혼자서 카운터에 계셨는데 그분이 면접을 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혼자 그 면접도 봐야 되고 카운터도 봐야 되고 하니까 바쁘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애초에 카운터에서 서가지고 면접을 봤어요. 카운터에서 제가 오자마자 뭐 면접 보러 오셨어요?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바로 이력서 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았는데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갔고, 다음에 뭐 이것저것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들 중에 얼마나 할 수 있냐, 그리고 명절에도 나올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이었는데, 얼마나 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제가 딱히 기간을 정해두진 않았다고 했어요. 왜냐면 저도 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전에 대부분 쇼핑몰 물건들이 나가서 오후에는 시간이 빈다. 그래서 오후에 일을 하고 싶은데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고 딱히 기간을 정해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본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하면 1년 정도를
기간 최대 일을 할 수 있는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본대요. 1년 동안 명절이 2번이 있을 텐데 이 명절 동안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뭐 집도 여기서 가깝고 이러면서 얘기했더니 제 이력서 주소를 보시더니 자기가 여기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어디 대학교 후문 쪽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혼자 사냐는 거예요. 갑자기 누구랑 사는지가 왜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이제 뭐 그분도 질문에 의도가 있으셨겠죠? 뭐 제가 봤을 때 질문의 의도라 함은 혼자 살면은 명절에 가족들한테 가야 되는데 나올 수 있겠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것 같긴 한데 애초에 질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제가 혼자 살든 둘이 살든 셋이 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혼자 살지 않더라도 명절에 못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혼자 살더라도 명절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가, 이 질문 자체가 저는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서부터 저는 이미 기분이 나빴고,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무조건 얘기를 해줘야 된대요, 지금 당장. 그래서 사람 일은 잘 모르는 거고, 그때 가서 이제 스케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율을 해서 맞춰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더니 그건 안 된대요. 무조건 저를 뽑으려면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 본인들이 뭐 뽑을 수 있다는 둥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제 저도 거기서 그 질문에 기분이 나빴고, 그쪽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제가 해주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팽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마지막에 끝나고 면접 끝났고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 이러셔서 제가 그럼 언제 연락 주시나요 이랬더니 지금 말하려고 하잖아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대도 안 가고 되지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면접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알바 면접인데 떨어지게 돼서 매우 기분이 언짢았지만 애초에 됐어도 그런 데는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번 면접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건 어쨌든 제가 사업을 하다 보면 저도 사업이 잘 되게 되면 알바생을 뽑든 직원을 뽑든 해야 하는데, 그럴 때 절대 그런 질문들에 대한 면접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알바생을 대하는 태도나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를 면접에서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서 이제 화가 났는데 화를 분출을 눈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 이걸 사실 올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약간 어그로 끄는 것 같기도 하고 감정 호소하는 것 같아서 솔직히 그리고 자존심도 상해서 올리기 싫었거든요. 근데 분명 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일단은 회사랑 맞지 않아서 퇴사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아무 생각 없이 퇴사를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사업 수입만으로 먹고 살기가 녹록치 않아 알바를 구하게 되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현타도 오시고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이제 사업자를 내면 저 또한 제가 사장이 되는 건데 남 밑에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어쨌든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남 밑에서 이제 알바생으로 일을 한다는 건 그만큼 사업이 잘 되지 않거나 아니면 원하는 수입만큼 나오지 않아서 일을 한다는 게 이제 누구든 그런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들키는 것 같아서 솔직히 좀 자존심도 상하고 했는데 저같이 이런 일들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용기 내서 올려봤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때 진짜 자존심 정말 많이 상했고, 그리고 면접 때도 되게 기분이 나빴고, 근데 어쨌든 일은 해야 되고 결혼도 하고 싶고 돈도 모으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면 지금보다 더욱 열심히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바는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이후로 면접을 거의 보지 않았어요. 뭔가 기분도 나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는 평일에 중간에 엄마 간병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요일이 딱 정해져 있다기보단 이제 거기서 필요하다고 하실 때 가고 이러다 보니까 알바를 구하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아직은 알바를 안 구했고 구하는 걸 멈춘 상태고, 그래서 이제 잘한다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고 주급으로 준다는 게 있어서 그거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쿠팡 이츠를 했었는데 쿠팡 이츠 같은 경우에 지금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오히려 비효율적인 것 같다는 생각에 지금 쉬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사실 그냥 유튜브가 떡상해서 유튜브 수입으로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 수에 비해서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는데, 그게 제가 주제를 계속 변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꾸준히 올리다 보면 구독자가 늘고 조회수도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꾸준히 열심히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소재가 아무래도 확 바뀌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많이 안 생기고 조회수가 많이 안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또 채널을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을 못한 상황이고, 어쨌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처럼 사업자를 냈는데 생활이 녹록지 않아서 알바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뭐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이 열심히 힘을 내봅시다. 세상은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존버하다 보면 꼭 터지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힘내봐요. 자존심 같은 거 상하지 말고 더 이제 잘 돼서 나중에 직원을 뽑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이럴지라도 끝은 꼭 좋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보아요. 화이팅!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제가 우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창피하긴 한데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